네, 안녕하십니까 캠퍼 여러분, 캠장입니다. 레데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AS 할게요. 솔리드 스네이크 언급할 때 스플린터 셀 샘 피셔 사진 넣은 거 제가 아니고 PD입니다. 저희 PD 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먹을미에서 점점 더 늘고 있는데 지금 한창 성장기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쪽은 아직 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만화 쪽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아주시고, 아니 뭐 댓글 볼 때 뭐 새로운 댓글 와서 보면 다 샘 피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또 밥들한테 말을 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밥들 말 주고 장작을 패야 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댓글창에 레데리 2를 플레이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분들이 또 와주셨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또 레데리 2를 즐기면서 항상 가서 봤던 우리 바나몬키님하고 비루티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두 분 감사드리고, 한국의 레데리 2 플레이어 유저풀에 아주 거대한 그 놀이터를 제공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자, 1899년이 어떤 시기냐, 이거 저희가 좀 얘기했죠. 그리고 미국 역사 한번 제대로 후려쳐가지고 제가 찍어 먹어 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정말 게임이 시작이 되면 국가재해급 갱단이잖아요. 반더랜드 갱단이. 걔네가 이제 블랙워터에서 도망쳐서 설산에서 막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피난길 중인데, 이제 정찰을 나갔다가 온 우리 아서모건, 주인공이죠. 아서모건이 콜터라는 이름의 버려진 폐광 마을을 찾았다. 내가 거기 가서 일단 쉬어보자. 그래가지고 첫 챕터 제목이 콜터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각 챕터의 제목들이 다 장소 이름이에요. 갱단이 이동하면서 캠프로 삼는 장소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챕터 이름이 흘러간다는 거 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챕터 1은 콜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뉴비를 하차시키는 구간이죠. 걸작 오픈월드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아직 시스템적으로 오픈월드가 아니에요. 챕터 1이 뭐 시스템도 아직 안 열린 게 많고,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살짝 답답한 조작감? 너무 현실적인 조작감도 이때 처음 느끼기 때문에 이 게임이 명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회차 플레이를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면은 이 1챕터가 좀 우리를 실험하나? 유저를 약간 테스트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구간을 네가 버텨? 그럼 너는 이제 아주 큰 감동을 맛보게 될 거야. 못 버텨? 그럼 여기서 나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구간을 버티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도망자 집단 우리 반더랜드 갱단의 면면을 좀 보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갱단 멤버 중에 여성 멤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혼혈, 백인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뭐 데이비라고 부르는 부상자가 섞여가지고 같이 실려오고 있어요. 막 이러고 누워가지고 실려오고 있는데, 지금 겨우 이제 오두막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데이비 이거 치료할게 딱 하는데 이미 죽었어. 작품 최단 시간 리타이어 멤버는 데이비입니다. 시작하면서 죽었어. 제가 설마 락스타니까 우리 데이비에 대한 설정까지 있을까 하고 봤는데, 심지어 데이비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자료가 아예 안 나오는 등장인물이 데이비. 미안하다 데이비. 그 앞에서 이제 더치, 우리의 반더랜드 갱단의 두목 더치가 그 와중에 추도사를 좀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더치라는 얘가 두목이란 걸 좀 알 수 있죠. 근데 레데리 1을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느껴요. 그때 그 쓰레기가 이렇게 멀쩡한 두목이었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레데리 1을 꼭 하고 와야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 다시 강조를 드리고, 우리 대부분은 더치라는 얘가 두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미스 그림셔 그러면서 수잔 그림셔라는 이 부인한테 캠프를 설치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더치와 우리 주인공 아서 모건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상황을 타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드데드 리뎀션 2는 걸작이기 때문에 연출 역시 정점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그냥 연출하는 장면 하나, 뭐 둘이 대화하는 장면 쓱 보여주는 거 하나 가지고도 되게 많은 것들을 짐작하거나 느끼게 해줘요. 지금 되게 빡센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치가 바로 이 수잔이라는 여자, 수잔 그림셔라는 노부인한테 캠프를 세팅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딱 보면은 당연히 잘 해줄 거라고 믿듯이 얘기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갱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항상 똑같이 시작해요. 미스 그림셔 캠프 부탁합니다. 그러고 가요. 그걸 딱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수잔이라는 여자는 행보관이구나. 이런 거친 갱단에서 행보관이 여성이야? 그것도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이야? 그럼 이제 수잔 그림셔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잔 그림셔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반더랜드 갱단의 스타팅 멤버가 더치, 호세아, 아서 이 셋이라고 했지만, 사실 스타팅 멤버를 넷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수잔이라는 분까지. 수잔은 이 갱단의 첫 여성이자 파운딩 멤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식 직함은 중재자인데, 중재자. 사실은 하는 걸 보면 행보관에 가까워요.
여성 멤버들을 단돌이 하는 안주인 역할인데 캠프의 안살림을 총 책임지는 책임자. 전투력도 근데 있어요 또. 뭐 샷건 잘 쏘고 전투력, 생활력, 지력, 행동력 모두 탑티어인 이제 행보관이에요. 그 행보관 와가지고 야 저기 뭐 족구장 필요할 것 같지 않냐 그런 것처럼 여성 멤버들한테 익숙해가지고 이게 얘기하는 역할인데 과거에 한때 더치의 연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든든한 동료이자 캠프의 엄마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 유일하게 멤버 전원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서모건의 등짝을 때리고 귀를 잡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플레이를 하다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일부를 캠프에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 캠프 야영장을 레벨업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한동안 안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아서한테 야 일 좀 해 아서 이러면서 잔소리하는 게 수잔이에요. 그리고 계속 피칠갑 하면서 어디 뭐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니다 보면은 와가지고 진짜로 등짝 때리고 데려가서 세수시켜. 여기 당장 여기서 씻으세요. 이러면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멤버들을 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잡돌이를 무섭게 하거든요. 막 필요하면 막 싸다고도 날리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아껴주는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내 여성 멤버 틸리라는 흑인이 있는데 틸리가 누구한테 잡혀가는 퀘스트가 뒤에 있거든요. 바로 샷건 들고 말에 올라타면서 우리보다 더 먼저 가는 게 이 수잔 그림쇼. 굉장히 전투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갱단의 취사병이 있잖아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피어슨이라고 있는데 갱단 멤버들이 막 요리하다가 반찬 투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수잔이 막 혼내요. 얻어먹는 주제에 막 이러면서 진짜 전통적인 엄마상이 있습니다. 막 중간에 아서모건한테 와가지고 피어슨 몰래 야, 요리에 필요한 향신료를 좀 구해다 줄래? 하는 미션도 주고 막 그런 살뜰하게 캠프를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관계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하든 더치는 제일 먼저 그림쇼 부인 커맨드 센터 세팅 부탁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설정상 은퇴한 매춘부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반더린드 갱단의 여성 멤버들 중에 다수가 전원은 아니고 몇 명은 갱단과 함께 이동하는 매춘부였다가 역할이 바뀐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눈 속에서 첫 캠프의 세팅을 맡기고 더치랑 아서랑 이제 밖으로 나왔죠. 나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서모고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우리 왜 이 꼴 났어? 야, 니네 배 하나 털러 간 거 아니야? 나 부동산 털고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와봤더니 갑자기 허겁지겁 다 막 얻어 터져가지고 야 도망가자 이러고 와서 아서모고는 상황을 몰라요. 그리고 야 그 보트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물어보니까 더치가 자네를 놓쳤어. 그게 다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번역 잘못된 것 같아요. 원문이 We missed you. That's what happened. 이거거든요. 근데 We missed you가 자네를 놓쳤어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네가 필요했어. 그게 다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호재야하고 아서 제갈공명이랑 관우가 지금 배로 안 갔잖아. 딴 데 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때 네가 있었어야 됐어. 그 뜻으로 한 얘기 같아요. 근데 번역이 드물게 틀린 게 요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캠프에 당장 필요한 게 물자죠, 물자. 특히 음식이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찰 나가 있는 존 마스턴, 레데리 1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마이카 벨, 개새끼죠. 이 둘을 기다려보자, 오겠지 하는데 갑자기 그 존은 안 오고 후레자식 넘버원 마이카 벨만 돌아와요. 그러면서 야, 이 근처에 농가 하나 찾았다. 내가 아주 제대로 찾았지. 거기 지금 신나게 파티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지금 더치하고 아서는 농가? 파티? 군침이 싹 돌죠. 근데 이 마이카 벨 등장부터 딱 알 수 있습니다. 재수 없는데? 사페 같은데? 말한 쪼가 어떠냐면은 자기는 한 사람 몫을 하고 있지만 다른 애들은 다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이라는 걸 딱 느끼게 해주는 그 첫인상 연출하고 연기 이게 미쳤어요. 당연히 우리의 주인공 아서모건하고는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자, 이제 마이카가 찾았다는 그 농가에 가봐야겠죠. 가가지고 이제 신사적으로 음식을 좀 얻을지 아니면 싹 이제 조지고 음식을 빼앗을지는 가서 결정하자. 그리고 이제 셋이 갑니다. 더치, 아서모건, 마이카벨. 여기서 이제 마이카벨 설명해야죠. 오늘 영상하고 아마 다음 영상까지는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카벨이 누구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천하의 호로자식 빌런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자세히 알면 또 재밌습니다. 지금 이 게임 시작하는 요 때는 39살.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39살. 많은 건가? 할아버지 이름은 마이카벨 시니어. 아버지는 마이카벨 주니어. 지금 얘는 마이카벨 3세. 왜냐면 이때는 자기 이름을 물려준다는 게 꽤나 중요한 거였거든요. 진짜 아끼면 물려주는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 마이카벨까지 전부 다 무법자 아웃로우즈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조기 교육 엘리트 무법자 집안의 3대인 거예요. 동시에 천하의 인간 쓰레기. 17살 때 브릭스라는 농장주의 농장에 취업을 했는데 여기서 그 농장주의 부부가 좀 빡세게 대한 건지 잔소리가 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를 죽여서 시체를 매달아 놓고 도망가요. 17살 때. 참고로 요 해가 아서모건이 반드린드 갱단에 입단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시작은 마이카벨 17세 10달러 현상금이 붙으면서 이 무법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육 강식형 인간이에요. 은근히 모두를 다 자기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인데 아서모건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들 다 내 미치지 뭐 땡밥이지 그러고 살다가 반드른드 깽다 나가지고 인사해 우리의 집행자야 그러고 딱 봤는데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을 본 게 아서모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서모건하고 호세아는 처음부터 이 마이카벨이라는 자식이 됨됨이가 싫었어요. 계속 사사건건 좀 못마땅해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카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서가 눈엣 가시겠어요. 하지만 아서는 서부시대 관우 아닙니까? 개기면 자기가 바로 접힐 거를 딱 아니까 아서모건한테만 사근사근한 연기를 좀 합니다. 이 마이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 깽단에서 엘리트 범죄자로 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어요. 죽겠죠. 무법자이기도 하고 모두가 언젠가 죽습니다. 이 시대에는. 근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갑자기 같이 무법자 생활을 하던 마이카의 형이 있어요. 형이 아모스벨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회개해가지고 무려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카가 약간 뭐지 벙쪄가지고 혼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 혼자서 활동을 하다가 조하고 클리트라는 사람을 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이카벨 갱단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근데 게임 해보신 분은 조, 클리트? 약간 익숙하시죠? 게임 후반부에 마이카가 자기 친구라고 데리고 들어오는 외부인 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하고 클리트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전부터 마이카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셋이 만나가지고 3인조 그룹으로서 은행 강도를 시도하지만 여러분 은행 강도는 탑티어 범죄라고 했죠?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더치를 만난 거예요. 더치가 훔쳐놓은 재물을 현금화하려고 다른 조직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함정에 빠졌는데 거기서 마이카가 이렇게 도와줬다 그랬죠? 더치는 엘리트 범죄자니까 마이카가 실력을 보고 다른 멤버들이 다 마이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반더린드 갱단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반더린드 갱단이라는 게 다른 갱단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특히 좀 이따 나올 오드리스콜 갱단 같은 곳이랑 다른 곳은 입단이 굉장히 빡세요. 정예 중에 정예이기 때문에 최종 면접까지 가지도 못해요 보통. 근데 젊었던 더치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을 골라가지고 잘 가려서 뽑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전투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찐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 1899년에 시작하는데 1년 전에 마이카를 뽑았거든요. 1년 전에 마이카 선발한 순간부터 얘네는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 돼요. 하다 보면. 사실상 반더린드 갱단의 불침번, 도초스기, 경비 이런 잡무를 면제받은 거는 더치 빼면은 집행자인 아서모건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이카도 면제를 받습니다. 사실상 딱 보면은 이 세계관에서는 아서모건의 뒤를 잇는 갱단의 넘버 2 정도의 무력이다. 이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작가들이 나쁜 놈을 묘사할 때 왜 나쁜 놈인데 강하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주로 뭘 주냐면은 여유로운 모습을 주거든요. 능글맞거나 여유로움을 줘요. 이건 제가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휴즈 중령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여유롭거나 능글맞으면 되게 강해 보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더치 아서 마이카 셋이서 함께 파티하고 있는 농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얘네가 갱단이라고 해도 지금은 완전 개털 상태잖아요. 도망 중이잖아.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무조건 가가지고 히히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행히 더치는 평화적인 접근 역시 잘하는 탑티어 토커예요. 토커. 아서랑 마이카는 일단 숨어있고 집주인하고 대화를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하죠. 더치가. 우리가 길을 잃은 여행자인데 음식이 좀 있냐? 라고 말을 하려고. 근데 그때 마이카가 숨어있다가 아서 딱 보니까 여기 시체 있어. 뭐지? 보니까 마구간 이런 데서 시체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하고 더치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지금 집주인 나와가지고 더치랑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게 그 집안에서 막 파티하고 있는 피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더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바로 아서랑 마이카가 총을 딱 뽑습니다. 이제 이 게임의 첫 전투가 벌어지는 게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데드아이 시스템을 처음 보게 되고 하는데 싹 상황을 정리하고
보니까 지금 이 농가 안에서 파티피플 하고 있는 애들이 우리 라이벌이었던 콜름 오드리스콜 갱단 애들이었던 거예요. 저희 오드리스콜 보이즈는 정말 앞으로 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맞겠죠. 오드리스콜 갱단은 콜름 오드리스콜이라는 애가 만든 갱단이에요. 다들 자기 이름을 떼요. 이게 태즈 보이즈 같은 거예요. 현진영과 와와 같은 거예요. 더치 반더린드는 반더린드 갱단, 콜름 오드리스콜은 오드리스콜 갱단. 지금 게임 시점에서 10년 전에 창설해가지고 지금 10년 된 애들이에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급성장한 갱단인데 어느 정도 규모의 갱단이냐면은 미국의 동부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수준의 약간 군벌이라 불러도 괜찮을 정도의 초대형 갱단이에요. 요 당시의 갱단들 중에는 이민자 출신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은 같은 출신끼리 갱단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칠리안 마피아들도 그 이탈리아 출신 마피아들 딱 모이잖아요. 오드리스콜 애들은 아일랜드계 애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 할 때 잘 보시면은 아일랜드 상징색이 뭔지 아시죠? 녹색이잖아요, 녹색. 보면은 오드리스콜 애들은요, 맵상에서 만나잖아요. 손수건, 조끼, 뭐 하나든 녹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서 나한테 총을 겨누는데 녹색 아이템을 갖고 있어? 그게 오드리스콜인 거야. 이런 디테일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얘네는 우리랑 사이가 왜 안 좋냐? 원래는 이 갱단의 두목이었던 콜름 오드리스콜이 더치 반더린드 우리 두목하고 엄청 친했어요. 무법자로 살다 보면 서로 배포가 맞는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친해져도 시간이 흐르면은 성향 차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OT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외롭고 친구 필요하고 하면은 우연히 옆에 앉아있는 애랑 짝꿍 될 수 있잖아요. 근데 1학년, 2학년 군대 지나가다 보면 얼추 가려지죠. 얘가 나랑 맞나 안 맞나. 알고 보니까 더치랑 콜름이 거의 정반대 성향이었던 거예요. 우리 더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혁명가고 지식인이고 간지랑 카리스마가 중요하죠. 대중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럼 오드리스콜은 이득 중심, 이익 중시, 멤버들을 열나 막 굴려요. 야비한 구석이 좀 있어요. 치사하고. 이 정도의 차이가 나면은 오래 지내다 보면은 당연히 뭔가 문제가 쌓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등이 터지는데 뭐 어떤 식으로 터지는지는 안 나오지만 뭐 어떻게 터졌겠죠. 원래 서운하면 쌓이면 한 방에 터지니까. 나중에는 뭐 붕어빵 안 주고 지 혼자 먹었다고 총 꺼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더치가 콜름 오드리스콜의 형제를 쏴 죽이고 콜름은 더치의 당시 애인이었던 에나벨이라는 여자를 쏴버려요. 근데 이 에나벨이 약간 지금 더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의 진실한 사랑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을 좀 세게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친했던 애들끼리 등지면은 더 큰 원수가 되잖아요. 이제부터 두 갱단은 영혼의 숙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반더린드 갱단의 더치는 멤버 영입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진짜 일당백 실력자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드리스콜 갱단은요. 너 총 쏠 줄 알아? 말 탈 줄 알아? 오케이. 다 받아요. 대신에 이제 멤버들 간의 멤버십이라는 게 없어요. MT랑 회식을 안 한 것 같아. 게임을 하다 보면은 오드리스콜 갱단이 진짜 어디를 가나 징할 만큼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의 캠프에서 지내고 우리가 전부인데 왜 얘는 어디 가나 계속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더린드 갱단의 특수부대 같은 곳이라면은 오드리스콜 갱단은 알바 연합 같은 거야. 잡몹 대부대, 인해 전술 그룹. 반더린드 갱단 애들은 지금 당장 엑시트해서 창업을 해도 자기 갱단 만들 수 있는 유니콘 스타트업 느낌이라면 오드리스콜은 그냥 전국 아르바이트 연합 같은 느낌이에요. 대신에 그만큼 인원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뒤였으면은 오드리스콜 갱단의 시대가 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더치, 아서, 마이카 셋이 왔지만 오드리스콜 보이즈는 그냥 보이즈니까 싹 조졌겠죠. 얘네 뭐야? 누구야? 그리고 오두막을 수색하는데 마국간에서 아서가 딱 들어가는데 숨어있던 한 놈이 팍 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서가 이제 니 뭐고? 슥싹하고 보니까 얘네가 이제 오드리스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드리스콜 갱단의 이 다음 계획도 들어요. 오? 얘네 열차 탄력을 했대. 얘들아, 오드리스콜이 열차 탄력을 했대. 그래서 딱 본 거예요. 군침이 싹 돌죠. 야, 일단 돌아가서 한번 얘네가 뭐 하려고 그러나 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아서가 유저가 처음으로 타고 다닐 말을 얻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집안에서 비명이 들려가지고 아서가 뭐야? 딱 들어가 보니까 마이카가 어떤 여성 한 명하고 의히히 못 가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이 농가였는데 오드리스콜 갱단이 파티 중이라 그랬죠. 원래 걔네 집이었겠냐? 아니죠. 원래 이 집에 있던 그 농가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오드리스콜 애들이 다 죽이고 거기서 술 파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집의 주인의 아내, 이 집의 안주인이 바닥 지하에서 계속 숨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마이카가 막 수색을 하다가 여기 뭐 있네? 그리고 여러 가지 발견한 거죠. 그녀의 이름이 바로 세이디 애들러입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멤버. 너무 멋있어. 근데 세이디 애들러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저들 중에. 아니 세이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세이디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했다고요? 뭐야? 아니, 게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 사페 마이카는 이 여성한테 못가 이히하면서 희롱하다가 실수로 이 팔꿈치를 랜턴 쳐가지고 지금 집에 불내고 막 다 같이 막 헐레벌떡 밖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팀 더치 갱단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연출이 되게 좋아요. 세이디 애들로가 숨어 있다가 아까 전에 그 이 집을 습격했던 오드리 스콜 애들한테 발각됐으면 이미 죽었겠죠. 근데 더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행적이 의적이고 젠틀맨이죠. 바로 세이디 애들러 지금 잠결에 와가지고 잠옷 차림인데 바로 목포 딱 둘러주고 딱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할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쁜 놈들이지만 그 놈들하고는 다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에요. 이제 뒤쪽에 가면은 어떤 일화가 나오냐면은 더치 갱단이 정보를 입수를 해요. 어떤 마차가 귀한 물건을 싣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 가가지고 털려고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랑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던 마차인 거예요. 바로 강도지를 단념하고 야 그냥 가라 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오드리 스콜 애들이 그 마차를 발견해가지고 다 죽이고 털어갔다는 걸 듣거든요. 그 정도로 두 갱단은 너무 다른 성격이다. 자 이제 게임 시작하자마자 챕터 1에서부터 우리 오드리 스콜 갱단하고의 은원 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캠프로 딱 돌아옵니다. 우리 세이디 애들로 데리고 딱 들어와요. 그 사이에 이제 행보관인 우리 미스 그림저가 캠프 세팅 다 끝내놓고 멤버들 방을 다 주는데 당연히 더치랑 호재야. 그리고 아서까지 독방을 딱 주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합숙을 시켜니까 마이카 또 바로 야 아서는 독방 주고 나는 이런 거 불평하거든요. 되게 쎄해요 처음부터 약간. 이제 제대로 된 미션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드리 스콜 애기를 다 조지고 나서 음식도 구해왔죠. 거기에 음식이 좀 있었어요. 세이디 애들러도 구해왔죠. 아서가 와가지고 이게 쉬고 있는데 여기 너무 추운 곳이잖아요. 나 약간 군대 때 그 혹한기 훈련 때가 떠오르는 분위기거든요. 막 장장 들면서 춥다. 막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제 이 갱단은 지금 집단 은퇴 직전까지 갔잖아요. 완전 행자택에 놀 수 있었는데 큰 돈 벌어놔가지고 이제 뉴 오스틴 근처에 휴양지 가가지고 부동산 사가지고 여생도 편하게 보낼 준비 다 했고 임장까지 했는데 지금 빈털털이 됐고 핑커튼이 쫓고 있고 뭐예요? 이제 갱단 레벨의 대책을 세워야죠. 근데 이때 아서한테 누가 쓱 옵니다. 아비게일이라는 여자가 와요. 아비게일이 누구냐? 유저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많거나 아주 없거나 되게 좋아하거나 되게 싫어하거나. 되게 싫어. 나 아비게일 좋던데? 그래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 사실은 그 브레이킹 배드에 스카일러 같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비게일 너 때문에 다시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 약간 존 구박한다고 싫어하고. 약간 유저 성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하고 PD님은 좋아하는 쪽이죠. 아비게일이 누구냐면은 레데리 1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존 마스턴의 아내 그리고 우리 캠프의 어린애 잭 마스턴의 엄마죠. 원래는 엉클이라는 사람이 이따가 엉클도 소개할 겁니다. 우리 반더랜드 갱단의 애물단지 깍두기 멤버. 남들 다 일하는데 맨날 허리 아프다가 누워가지고 뺑기치는 할아버지 있어요. 그 엉클이 과거에 데리고 와서 소개한 매춘부였는데 갱단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지냈다가 존 마스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잭을 낳아서 더 이상 이제 매춘업은 관두고 갱단 일을 하는 비전2 멤버로 이제 지금 있는 게 아비게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갱단 중에 거의 유일하게 어린 애가 있는 게 반더랜드 갱단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남편이었던 존 마스턴이 약간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아.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빠가 되니까 아빠 뭐임? 나 아빠인가? 막 이러면서 혼란스러워져가지고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 게임상에서 말고 과거에 레데리 1에서 그 멋졌던 존이 이런 금쪽이었어. 그러니까 이 존 마스턴이 가출해가지고 자아 찾기 시기를 좀 보내거든요. 과거에 설정상 과거에 어린 잭은 어떻게 해요 아들인데 그때 이 잭을 돌봐주면서 삼촌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게 우리의 아서 모건입니다. Uncle Arthur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를. 나는 잭이 Hello Uncle Arthur 이거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잭한테 적대시하게 뜨면은 못 누르겠는데 그걸 누르는 유저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잭한테? 아무리 봐도 네 얼굴은 존하고 안 닮았어. 하비에르를 닮았어. 네 아빠 하비에르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잭한테 해요 막. 개쓰레기죠 개쓰레기. 어린 애한테. 아비게일을 도와주고 어린 잭을 돌봐주니까 지금 아비게일이 갱단에서 제일 믿고 신뢰하고 친한 친구가 누구냐? 아서 모건이에요.
또 그 집 나갔던 존이 사실은 아서한테는 친동생 같은 캐릭터잖아요. 내가 자아찾기 하겠다고 뛰쳐나갔잖아 예전에.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도 존에게 아서가 조금 삐져 있어요. 무슨 말만 존에 대한 말만 하면은 툴툴거리면서 하지만 걘 우리를 떠났잖아 이런 걸 맨날 기승전 삐져 있어 약간 아직까지는. 그 외에도 이 아비게일은 갱단 내에서 좀 멋진 캐릭터들하고 좀 친해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설명할 찰스, 세이디 애들러 요 사람들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비게일인데 이 아비게일이 쓱 와가지고 막 우물쭈물 막 이거 있죠 이거 우물쭈물하다가 아서한테 부탁을 합니다. 존이 안 온다. 얘 또 자아찾기 간 건 아니겠지? 얘 정찰 나갔는데 지금 밖에 눈보라 치는데 이틀째 안 온다. 예전에 존 가출했을 때 네가 나 도와준 것처럼 이번에도 좀 존 좀 찾아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서가 좀 알아서 하겠지. 너무 귀찮은 거야 이게. 근데 아비게일이 계속 부탁하니까 으이씨 이러면서 존을 찾으러 가는데 이때 이제 하비에르 에스쿠엘라가 존 찾으러 가? 오케이 내가 같이 갈게. 그러면서 딱 따라 나섭니다. 하비에르 에스쿠엘라는 누구냐? 여기에서 설명하고 갑니다. 하비에르는요 지금 시점에서 4년 전에 갱단에 합류한 인물이에요. 1895년.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일단 하비에르의 신조가 뭐냐? 싸워야 한다면 싸우고 도망쳐야 한다면 도망치고 죽어야 한다면 죽는다. 대신 자유롭게 이게 신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서가 하비에르가 같이 가준다 그러니까 땡큐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사라졌어도 너네는 나한테 똑같이 해줬을 거니까 라고 짱 멋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데리 1을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 좀 놀래요. 하비에르가 레데리 1에서는 되게 쥐상의 빌런 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비에르가 멋있어? 이러면서 놀라는데 이게 레데리 1하고 2를 다 한 사람에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인물이 원래는 이랬었구나 하는 어떤 그 발견의 재미를 주는 시리즈거든요 이게. 제가 드래곤라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단수가 아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쾌감을 주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레데리 같은 시리즈 이런 스토리가 인간에게 널리 유익하다는 주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비에르가 더치 반더린드와 함께 나란히 둘이서 현상금 1,000달러로 했잖아요. 아서먹어는 5,000달러지만 왜 이렇게 하비에르가 높냐면 현상금이 뭐 알고 보면은 개센 거 아니야? 뭐 세긴 셉니다. 하비에르가 이제 멕시코 출신이거든요. 이 시기에 멕시코는 군부 독재 상태였어요. 그 중에서 거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독재자 군 장성을 하비에르가 직접 죽여버리고 도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직 정치운동가에다가 혁명가였던 거예요. 민족운동하고 독재 타도한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인이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군부는 어떻겠어요? 온 국가가 하비에르 한 명을 잡아서 죽이려고 난리 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독재국가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잖아요. 한 명이 가가지고 목을 따고 혼자 튄 거야. 난리가 났죠. 엄청난 현상감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명가 입장으로 도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영어를 못하고 일단 현상금 1,000달러 걸려있고 거짓골로 숨어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배가 고프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레드데드 리뎀션 관련해서 글을 제일 많이 올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배드에스 빌리 같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당시 하비에르의 도주 경로를 추정해서 계산한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과 군이 우리를 다 찾는 와중에 내 지인들은 전부 다 지금 잡힌 와중에 산간 벽지 오지만 골라가지고 맨몸으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해서 얼마나 이동을 한 거냐. 서울에서 부산 정도를 간 거다. 걸어서.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미친놈인 거야. 근데 이제 하비에르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레데리에서 너무 배가 고프면 보통 치킨을 노립니다. 하비에르도 농가에 닭을 훔치려고 하는데 옆에서 똑같은 농가에서 똑같은 포즈로 닭을 훔치려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바로 더치였어요. 그 더치가 딱 봤는데 얘가 완전히 상거짓골인데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야. 아우라가. 왜? 혼자서 지금 독재자 목 따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망온 혁명가니까 이 도끼가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얘 좀 보게. 떡잎 좋은데? 그래서 바로 면접. 그러다가 면접하고 밥 주고 옷 주고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비에르 입장에서는 지옥의 끝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자기에게 옷과 음식을 준 게 더치였던 거예요. 당연히 하비에르는 이 갱단에 대한 충성심, 더치에 대한 충성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아서랑 하비에르 두 사람이 우리의 금쪽이 존 마스턴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아서가 하비에르하고 얘기를 하면서 캠퍼들은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블랙워터에서. 근데 유저들은 모르잖아요. 게임 시작되기 직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하비에르한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트에서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핑커튼이 등장해가지고 총알을
비처럼 쏟았다 뭐. 그리고 더치가 한 여자를 죽였다 이런 얘기.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들이 많이 죽었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 존을 구해가지고 와요.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 레데리 원에서의 존 마스턴. 근데 그 존의 간지가 얼굴 흉터였거든요. 레데리 원을 해보면. 근데 그 흉터가 여기서 정찰하다가 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목숨 건 대결에서 멋있는 일화를 통해서 얻는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냥 눈에서 굴렀어. 정찰 나가다가 굴러가지고 생긴 상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늑대에게 당했을 수도 있죠. 뭐 아무튼. 자, 이제 존도 데려왔고 이쯤에서 작은 미션이 하나가 나옵니다. 사냥 배우는 미션인데 게임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챕터 1에서는 이런저런 튜토리얼 역할을 하는 미션들이 사이사이에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가만히 해보면은 아서 모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깽단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 수 있게 돼요. 정식으로는 집행자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냥 전투 때 출격해가지고 다 죽이는 핵잠수함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홍반장 느낌, 만능 해결사 느낌이 좀 있어요. 다만 나가도 아서 모건 찾아오고 하수구 마커도 찾아오고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다 아서한테 오는 것 같아. 방금 아비게일도 존 찾아줘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피어슨이라는 친구가 아서한테 부탁을 합니다. 피어슨이 누구냐? 피어슨은 반더랜드 갱단의 취사병. 지금은 이제 밥 해가지고 스튜 끓이는 역할이죠. 피어슨이 스튜 끓이는 과정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디테일하고 리얼합니다. 이 스튜를 먹으면은 버프를 받죠, 우리가. 참고로 그 스튜가 담겨있는 용기 있잖아요. 그 솥의 이름이 더치 오븐이에요. 실제로 이 더치 오븐 사가지고 피어슨의 스튜를 재현하는 유튜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어슨은 허풍 왕이고요. 우솝 같은 애, 우솝. 과거에 자기가 해군에 들어갔다 온 인물인데 그 군부심이 너무 커가지고 입만 열면 내가 해군에 있었을 땐 말이야. 요걸로 시작하는 코러스를 하는 애예요. 그래서 막 동부에 있는 친척들한테 피어슨이 편지 보낸 거 중간에 세이디 애들러랑 아서가 훔쳐보거든요. 보면은 막 나 지금 완전히 잘 나가는 모험가입니다 이모 뭐 이런 거 써있고 여자들이 줄을 서요 막 그런 거 써있어요. 그러니까 허풍 왕인 거야. 그리고 막 적한테서 도망쳐 오면은 꼭 내가 봐줬다 쟤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조연이라 그러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챕터 2, 챕터 3 가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인물입니다. 왜? 동부의 전설 가방을 만들려면은 계속 피어슨한테 뭔가를 잡아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죽 공예를 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동부 전설의 가방은 그거죠. 모든 아이템을 거의 99개까지 극한으로 넣을 수 있는 도라에몽 가방이에요. 아공간 인벤토리야. 그 전까지는 어디 가가지고 파밍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아이템은 더 집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떠가지고 완전 짜치거든요. 동부전설의 가방을 만들어 놓으면 무한히 넣을 수가 있으니까 전투 중에 뭐 먹을 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도라에몽 가방이야 진짜 너무 좋아요. 99개까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필요해요. 99개 필요하지. 언제 약 만들고 언제 독화살 만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부전설의 가방을 만들려면은 피어슨이 뭐 잡아라 뭐 그것도 완벽한 가죽으로 가져와라 별걸 다 합니다. 쿠거 완벽한 삼성, 다람쥐 토끼 삼성 개빡치잖아요. 아무튼 피어슨도 와가지고 아서한테 야 우리 음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야? 사냥을 좀 해와라. 쟤들 사냥하러 나가서 다 허탕치고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는 하비에르가 존 찾으러 같이 갔잖아요. 여기서는 또 엄청 인기 있는 캐릭터 우리의 찰스 스미스. 찰스가 두둥 등장합니다. 바로 옆에 와가지고 내가 같이 가줄게 아서. 근데 지금 손을 다친 것 같은데 아서가 다친 놈은 짜져 있어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도와줄게. 찰스 때 너무 좋아하는 멤버. 이 찰스는 어떤 애냐? 갱단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신참인데 이미 아서 모건이 이 찰스를 좋아하는 게 보여요. 마이크한테는 열나 욕박았던 아서가 찰스한테는 막 이렇게 보여. 왜일까? 여러분들 찰스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일단 아버지가 흑인, 어머니가 아메리칸 원주민. 그러니까 이 시기에 차별받는 소수자끼리 만나가지고 낳은 게 찰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받아준 더치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스미스는 게임 중에 차별을 받거나 좀 핍박받는 사람을 보면은 못 참고 도와주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의립하고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의 피가 있잖아요.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그리고 약간 불필요한 살생을 좀 싫어하는 약간 드루이드 계열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의 특기는 뭐다? 추적, 잠행, 암살 그리고 불필요한 살생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갱단의 주먹왕 랄프가 아니고 주먹왕 찰스예요. 복싱 챔피언. 그러다 보니까 요 초반에 이 사냥 가는 이 피어슨의 미션도 사냥법도 익히고 이 찰스로부터 활 쓰는 법, 나중에는 뭐 독 만드는 법, 독 쓰는 법 이런 드루이드 특성을 배우는 그런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찰스가 아서모건이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전투원입니다. 약간 갱단보다는 협객에 좀 어울리는 침착한 캐릭터인데 매사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잘 때가 있죠. 들판에서 캠핑하는 거 말고 우리 본부에서 잘 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 있는 게 찰스예요. 찰스랑 틸리 되게 성실하게 일어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일하고 있어 벌써. 이 레데리 2 게임 하면서 이 찰스가 화를 내는 순간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그 무분별하게 들소 잡을 때 가가지고 완전 개빡치죠 찰스가 막. 그리고 두 번째가 덫치가 이상하게 변해갈 때 그때예요. 아무튼 찰스랑 둘이서 사슴을 사냥해가지고 돌아오는 미션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은 미션을 하는 도중에 둘이 대화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면은 그 둘의 대화를 가지고 이 게임의 설정이나 정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아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그래서 영화권 사람들은 그냥 귀로 들으면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막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사이버펑크 2077 할 때 그게 좋았어요. 들으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둘이서 사슴 잡으러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덫이랑 오드리 스콜이 왜 사이가 안 좋은지도 여기서 다 드러나고 세이디 애들러 걔 도끼가 장난이 아니던데 야 나중에 걔 우리 전투원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덫이 반드린드가 인종차별을 안 하고 자기를 대해준다 찰스를 이런 게 드러나기도 하고 아선 모건 그다음에 덫이 존 마스턴 호재야 20년 지기 4명이 오래됐다. 어린 시절에 자기 글도 가르쳐줬다. 이런 것도 다 아서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사슴을 잡아가지고 피어스한테 갖다 주면은 처음으로 이제 도축해서 가죽 벗기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튜토리얼이니까 이제 또 다시 메인 줄거리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캠프로 왔어요. 그리고 불가에서 추워 배고파 이러면서 막 혹한기 훈련 다시 재개하면은 지금 목표가 뭐예요?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블랙워터로 돌아가서 놓고 온 돈을 되찾는 게 목표죠.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원래 벌었던 돈은 가지고 왔다. 배에서 턴 것만 놓고 온 거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공식 설정상 지금까지 번 그 돈을 다 블랙워터에 숨겨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는 지금 완전 개털인 거야 개털. 그걸 다시 찾으러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자본금 다시 모아야 되는 거고. 이 와중에 마이카는 계속 성실하게 우리들에게 비호감 스택을 쌓고 있어요. 그 죽은 동료들 때문에 막 슬퍼하는 멤버들 막 비웃어 막. 야 너네 이 기집애들아 이러면서 비웃어. 그리고 입만 열면은 막 흑인 비하하고 그러니까 트래시 토크 하면 얘가 완전 금메달이야 진짜. 동료 때리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현재 덫치는 뭐 하고 있냐면은 이 멤버들한테 내가 지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나라는 어떤 그 자책감, 불안감 그리고 약간 저는 뭐가 보이냐면은 특히 아섬 모건한테 일종의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두목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좀 느껴져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깽단에 제일 중요한 거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덫치한테 제일 맛집이 어디야? 오드리 스콜 똘마니들이죠. 얼마 전에도 거기 가서 털었더니 음식도 나오고 열차강도 그 계획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물고블린 느낌이잖아 걔네가. 그래가지고 덫치가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오드리 스콜 보물고블린이 계획하고 있던 열차강도 그 계획이랑 준비물이랑 우리가 전부 다 뿌려오자. 그러니까 호재아랑 아서가 내키지가 않아요. 야 우리 지금 쫓기고 있잖아 덫치 알지? 핑커튼 걔네 언제 여기 올지 모르는데 우리 지금 조신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덫치는 돈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덫치는 이게 최초의 실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실패 경험이. 그래가지고 덫치는 이 열차 탈취 및 폭파 계획을 빼앗아 오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오드리 스콜 그 새끼 엿먹이고 싶다. 요것도 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딱 모아가지고 가서 우리 오드리 스콜 애들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인사합니다. 라이플과 샷건으로 인사를 해요. 인사만 했는데 우리 오드리 스콜 애들 다 누워있죠. 너무 좋아. 인사받고 너무 좋아서 다 누워있죠. 명함 대신에 샷건 준 거야 다 누워있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자료를 싹 보니까 열차 강도 계획이랑 지도랑 어디서 뭘 해야 된다. 다이너마이트가 싹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뭘 할 거냐. 바로 레비티커스 콘월이라는 사람의 기차를 털려고 애들이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레비티커스 콘월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초거대 기업과 역사상의 최고의 부자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들을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상징 같은 인물이에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 사람의 재산은 한 국가의 재산하고 비견할 만하다. 그러니까 누가 모델이냐면은 카네기, 록펠러, 그다음에 철도왕 벤더빌트 이 세 사람을 합쳐놓은 거예요. 약간 록펠러에 가깝다는 느낌이 있지만 일부러 다 합쳐놓은 거예요. 철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극연왕 같은 인물이에요. 철도 회사 가지고 다 연결하는 중이야 지금 얘가. 그다음에 석유 시출을 하고 있어요. 석유 재벌이야. 그다음에 광산 재벌이야. 설탕 재벌이야.
이걸 다 하고 있어 한 명이. 그 돈으로 핑커튼 탐정사무소를 고용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더치가 지금 그런 인물의 열차를 털자고 하는 거야.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 완전체 상태의 반더랜드 갱단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한 방 맞고 그러기 상태잖아요. 아무튼간에 뭐 당장 이제 얻을 건 얻었겠다. 캠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명이 저기서 막 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드리 스콜 똘마니 중에서 아직 우리 명함을 못 받은 애가 있는 거야. 겁나 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치가 야 쟤만 잡아봐. 우리 먼저 캠프 갈게 하니까 아서가 신나가지고 이히히 막 갑니다. 야 인사 좀 할게 이러면서 가가지고 밧줄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묶어서 말에 태워가지고 캠프에 돌아가는데 이때 잡은 친구가 바로 누구냐? 키란 더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애인데 요 말 뒤에 트렁크에 태워가지고 가면서 이 뒤에 키란 더피라는 오드리 스콜 똘마니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웃깁니다. 막 겁에 질려가지고 키란이 막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데 아서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그 대화를 보면은 아서가 진짜 잔혹하고 거칠고 위트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누구 겁주는데 굉장히 능숙해요. 그러니까 약간 말년병장 플레이를 개 잘해. 말년병장 플레이 뭔지 잘 모르시죠? 군대에서 말년병장하고 대화할 때 진짜 암담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답을 해도 준비되어 있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말년병장 토크잖아요. 아시죠? 근데 여기서 키이란하고 대화할 때 아서가 완전 말년병장, 다음 주에 제대하는 말년병장 수준으로 키이란이 무슨 말만 하면은 결국은 그 말이 그래 죽여달라고로 연결되는 대화야 다. 너무 웃겨 근데 여기 대화가. 근데 키이라 진짜 2회차 3회차 할 때 이 장면 보면은 눈물 납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될 이 키이란 더피, 슬픈 키이란. 자 이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챕터 1 콜터가 거의 끝이 나 갑니다 여러분들. 열차 계획을 다 가져왔으니까, 준비물 다 가져왔으니까, 수수깡 다 가져왔으니까 이제 열차 털어야죠. 존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존 마스턴, 우리 금쪽이 누워있죠. 얼굴 다 굴러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굴에 붕대 감고 누워있는데 아서가 와가지고 막 놀려요. 잘생겼다 이러면서. 아서하고 존 진짜 친형제 캠이라 가지고 막 놀리거든요. 야 얼굴 더 잘생겨졌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아비게일하고 잭하고 툭탁 하고 있는데 이 추운 설산에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제대로 캠프를 차리고 핑커튼 탐정사무소의 추적을 떨쳐내려면은 돈이 일단 필요하니까 열차 털이를 일단 시작하자라고 더치가 얘기합니다. 근데 호재아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지금 호재아가 누굽니까? 공명이잖아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일단 지금 이 꼴이 난, 이 사단이 났던 그 블랙워터 페리 그 건도 호재아는 반대했던 건이었죠. 이번에도 호재아가 야 그냥 원래 우리 계획대로 조용히 짱 박혀 있다가 서부로 튀자. 그리고 일단 너 레비티커스 코너리 누군지 알아? 얼마나 거물인지 알아?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호재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걔는 건드리지 말자 이러면서 호재아가 얘기를 하는데 더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강행을 하죠. 자 열차 강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열차 강도의 정석이 뭔지 아세요? 배우신 적 없죠 아직? 해볼 일이 없으니까 대학에서 안 가르쳐주죠. 열차 강도의 정석은 달리고 있는 열차에 막 가가지고 말을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타나?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건 언제나 차선책이에요. 정석은 일단 열차를 멈추는 게 관건인데 여기에서 노하우들이 있는 거예요. 각 갱단마다 달리는 열차를 멈추게 하는 기술, 그게 자기들만의 노하우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열차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철도 앞에다가 마차 같은 거 멀리서부터 볼 수 있게 세워두거나 바리케이드 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유명한 장면 있죠. 레데리 2의 명장면 중에 하나예요. 딱 복면 쓴 아서가 총 하나 들고 혼자 딱 서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열차를 세우는 그 장면, 이런 것들. 이제 반더랜드 갱단은 주로 뭘 선호하냐? 일단 지도를 봅니다. 딱 보니까 급수탑 이 근처에 있는데 그쪽 옆으로 철도가 지나가요.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철도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추겠죠? 어쨌든 멈췄잖아. 이게 아주 대담한 방식으로 도로가 없으면 멈추겠지, 이런 방식. 그래가지고 쫙 이제 멤버가 모여서 갑니다. 이제 전투원들이 가요. 빌이라는 애가 있어요. 빌이 누구냐? 근데 오늘 너무 멤버 설명이 많기 때문에 빌은 나중에 할게 뒤에서. 이 빌이라는 애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야 빌 잘하고 있나 가서 봐봐. 아서가 막 가요. 막 도와줍니다. 그 열차가 오는데 스위치를 딱 누르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모두들 이제 어떻게 해요? 빌한테 막 개쌍욕을 합니다. 빌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네 머리에 뭐 박았냐? 이러면서 막 욕도 진짜 찰지게 해. 그러면서 바로 플랜 B로 갑니다. 결국 말로 가야 돼. 말로 열차를 겁나 따라가가지고 딱 점프해서 이제 열차에 올라타죠. 다 같이 올라탑니다. 누구는 떨어지고 막 렌이 구해줘야 되고 막 바빠요. 요거 때문에 빌이 게임 내내 이후로 계속 까이거든요.
야 쟤한테 다이너마이트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얘들아 빌이 다이너마이트 필요하대. 막 이렇게 주지 마 이런 식으로 놀림 받는데 사실은 빌 다이너마이트 하는 동안 그 스위치에 전선 연결한 거는 아서예요. 그러니까 아서가 잘못한 거긴 하거든 원래. 근데 아서가 쉿 이래요. 레니한테 말하지 마. 아무튼 열차조차 이렇게 처음 열차 터는 미션을 딱 하고 레비티커스 코너 선생님의 채권을 싹 훔칩니다. 요게 이제 더치의 판단이 당장은 돈이 필요한데 바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합리적인 뭐 면이 있지만 길게 보면은 호랑이 꼬리를 건드린 셈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게임의 중후반부까지 계속 코너를 마주치게 되거든요. 큰 적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죠. 요 미션 끝낼 때 남은 승무원들 알아서 처리해 그러고 다 가버리고 이제 아서가 남은 승무원들을 죽일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살려줬는데 네. 이렇게 도망가는 게 저희가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따라가다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왠지 도망가는 거 보고 있으면 좀 쏴 죽이고 싶어지나 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가 확실히 그 가장 높은 명예로 플레이를 하고 낮은 명예 중간 면의 엔딩은 찾아본 케이스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내가 몰입하니까. 근데 두 분은 되게 낮은 명예 플레이를 잘하시네요. 명예 플레이는 사실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보면은 정말 완전 쓰레기 플레이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쌓아놓고 그 열차로 치게 하는 거. 아, 그 인간 피라미드 열차로 볼링하는 거 그런 거 배에 가스 빼주는 영상 이런 것들 진짜 명예 지하로 내려가는 영상들 많죠. 여기서 저는 이제 당연히 살려줬고 자 드디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챕터 1의 마지막 미션 마지막 퀘스트인 이제 동쪽으로라는 퀘스트가 딱 나오는데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설정상 되게 강한 갱단인데 정작 우리는 아직 전혀 모르잖아요. 그 체감을 못 하잖아요. 처음으로 나쁘지 않은 한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캠프를 이동을 합니다. 이제 돈 벌었으니까 야, 우리 캠프 다시 이동해가지고 이제 좀 눈 안 오는 데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호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 옛날에 여기 살았었어. 나 여기 근처 알아. 이 근처에 발렌타인이라는 축산 마을이 있고 거기 근처에 말굽 언덕이라는 곳이 널찍하고 숨어있기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로 이게 챕터마다 캠프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레데리를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꼭 물어봅니다. 너 지금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그때 대답에 따라 바로 눈치를 채요. 나 말굽 언덕이야 그러면 야, 기분 좋겠다. 거기 분위기 좋지. 근데 누가 만약에 나 비버동굴이야 그러면 괜찮아? 몸 조심해. 그것만 들어도 알 수 있어. 얘들아 얘 비버동굴이래. 야 그래 막 어떻게 막 이런 게 있죠. 말굽 언덕이야 그러면 신나지 좀. 그래가지고 갱단은 싹 캠프를 정리하고 마차에 다 싣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아서 모건이 우리 호재아하고 같이 마차를 몰아요. 호재아 너무 좋죠. 당연히 이 와중에도 호재아하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스토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블랙워터 당시에 호재아랑 아서가 가져왔던 일감이 더 안전했다는 얘기도 여기서 하고 근데 갑자기 마이카 개새끼가 페리건을 물고 왔는데 그걸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뒷담화를 막 까요. 마이카 이 새끼 저 소새끼 이러면서. 그리고 막 호재아 깨알 같은 대사가 되게 재밌어요. 야 늙으니까 관절 아파. 너도 미리미리 조심해. 그러면서 뭐 하나 보면은 그 할아버지도 호두 이거 하는 것처럼 호재아가 계속 약초 섞고 있어. 자기 먹는 영양제. 야 오메가3 필요해. 이러면서 막 너도 먹어볼래? 이런 거 하고 있고. 근데 확실히 여러분 이런 게임에 있어서 연기 지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실제 이 레데리의 성우들을 보면은 진짜 배우하고 다 구분이 없어요. 아시죠? 미국의 이런 게임 전문 성우들은요 배우와 성우의 구분이 없습니다. 전문 배우 그 자체인데 연기 자체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요즘에 연기 지도 자체가 좀 부족한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요거 보면은 너무 달라요. 연기 지도가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스토리 몰입이 진짜 방해되거든요. 근데 레데리2는 그 면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딱 보는 순간 캐릭터가 설명이 다 돼.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아서와 호재아가 탄 마차가 개울을 딱 건너자마자 마차 바퀴가 빠져요. 이제 그거를 끼우는 이벤트가 나오거든요. 막 마차 바퀴를 끼우고 있는데 그때 딱 보니까 절벽 위에서 북미 원주민 세 사람이 딱 내려다보는 그 실루엣이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에서 북미 원주민이 멀리서 우리를 보고 있는 실루엣을 본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개쫄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JSA에서 북한군이 보인 거예요. 정찰하고 있는데 앞에 북한군이 보인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우리 드루이드 찰스가 안심시키죠. 야, 우리를 습격할 거였으면 저렇게 눈에 띄게 서여서 들키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저 세 명이 뒤쪽에 나올 이벤트들의 복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새롭게 정착한 말굽 언덕에 우리 반더린드 갱단이 새로운 캠프를 차립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챕터 1의 마지막 퀘스트 제목이 동쪽으로라고 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반더린드 갱단의 목적지는
지도상에서 보면은 가장 서쪽에 뉴 오스틴이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가는 게 동쪽으로 밀려가는 거 아세요? 말구 번덕에서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난 생드니로 가잖아요. 이게 약간 게임의 테마를 암시하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이상향은 저기였지만 이 시대가 우리 모두를 우리의 이상향 정반대로 이 시대의 뒤안길로 몰아가고 있어라는 그런 테마를 좀 느껴주게 한다 그래야 되나? 자, 이제 우리 깽단은 제대로 된 재기를 위해서 제대로 된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챕터 1이 끝나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되죠. 지금 챕터 1 이제 끝났는데 지금 우리 큰일 났네.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 어떡하지? 여러분은 캠퍼들은 좋겠지 뭐 신났지 뭐. 챕터 2 제목은 말굽 언덕. 발렌타인이라는 그 축산 마을 근처에 말굽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되게 예뻐요. 실제로 날씨 되게 좋고 덫이도 와가지고 막 최고야 호재야 막 이러면서 야 호재야 이거 아니야 호재야. 너무 좋아합니다. 역시 호재야 네가 짱이야. 그래서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물도 있고 숲도 있고 분위기 좋아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진짜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오픈월드가 다 열리고요. 각종 부가 미션들, 예를 들면 뭐 전설의 동물 사냥하는 거, 마구간을 통해서 말도 구매해서 커스터마이즈도 하고 저는 무조건 말 꼬리를 따주거든요. 꼭 내가 타는 말의 꼬리를 따줘야 돼 항상. 그런 걸 한다거나. 지금 많은 유저들이 챕터 2 여기에 파킹을 합니다. 파킹이라는 게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지 않고 영원히 이 세계를 즐기는 걸 파킹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머무는 챕터가 여기 아니면 챕터 3예요. 하지만 이 챕터 2 말굽 언덕 이 챕터가 우리 이 게임의 엔딩 때 거둬들일 중요한 어떤 테마의 씨앗도 이 챕터에서 심게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깽단의 최약체 슈트라우스가 움직입니다. 슈트라우스 누구냐? 엄밀히 말하면 이 챕터 2가 시작되기 직전에 말굽 언덕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 행복한 수잔이 캠프 세팅하자마자 이 슈트라우스가 움직여가지고 마을로 가거든요. 돈 벌러. 딱 봐도 허약해 보이는 인물. 반더린드 깽단에서 싸움이나 살인 같은 그 거친 일을 하지 않고 전투를 안 벌이고 돈을 벌어오는 비전투 돈 벌기 멤버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슈트라우스 이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객원 멤버예요. 피처링 조사이아 트렐런이라는 피처링이 있어요. 피처링 이 트렐런이는 나중에 소개를 하고 이 슈트라우스를 일단 소개를 하자면은 많은 이들이 일을 가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근히 개인의 역사는 얘도 불쌍한 애입니다. 슈트라우스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완전 빈민층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동생은 다 팔려가고 형은 막 자기 키운다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 슈트라우스 본인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얻어먹고 있는 그런 신세라 그러더라. 그러다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17살 때 미국으로 도망왔는데 그때 같이 데리고 온 삼촌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몸도 약한데 혼자가 돼버린 요 슈트라우스는 근데 요 시기 미국은 마경이잖아요. 마경. 어떻게 생존했냐? 돈놀이 하는 법을 그때 배워가지고 이 머리 두뇌하고 고리대금법으로 생존을 하다가 덫이가 딱 보고 깽단에 우리 회계사 하나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데려온 거예요. 한마디로 뭘 하는 애냐면은 대부업자 주로 절박해 보이는 사람이 보인다고 싹 가가지고 절박하시죠? 이러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 약정서 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존나 작은 글씨로 독소 조항하고 이자를 써 있겠죠. 거기에 이제 보험 광고 같이 자꾸 빠르게 랩처럼 읽어주고 자 사인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돈 받아낼 때가 되면은 떼인 돈 받아주는 우리 갱단 멤버들 보내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고 이 갱단 생활도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따예요. 아웃사이더 약간 따당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남들이랑 같이 안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반더랜드 갱단 애들이 보기에는 뭐 지도도 범죄자지만 슈트라우스는 좀 더 지저분하다 그래야 되나? 좀 더 음습하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이 게임의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은 무법천지에 명함보다 총알을 더 많이 주고받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죠. 근데 이 변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 주인공들을 몰아내고 있고 근데 그 변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다음에 올 세상은 총알 대신에 돈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될 거야. 이 테마를 암시하는 인물이 슈트라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새 캠프로 딱 옮기면은 슈트라우스가 제일 먼저 마을로 가가지고 딱 이렇게 가방 들고 수트케이스 들고 먹잇감을 찾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트라우스도 제일 먼저 발렌타인으로 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일단 이 챕터 2까지는 우리 반더랜드 갱단의 여러 멤버들 하나하나를
우리 유저들에게 우리 아서모건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미션들이 쭉 포진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의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서모건도 아서모건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전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저도 이제 이번 영상이나 다음 영상까지는 이 멤버 소개를 같이 하면서 스토리를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어떤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미션부터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스완슨 목사라는 인물을 우리 유저들에게 소개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아마 이름이 죄 없는 자는 없다일 거예요. 스완슨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니까 늘 성경을 들고 다니겠죠. 근데 그 성경을 딱 펴보면 안에 보약이 들어가 있어요. 두 분도 옛날에 그 공통수학 정서 파보셨어요? 그런짓 안 하나? 책 열면은 파는 거 있잖아요. 두꺼운 책 보면 파고 싶지 않아요? 비밀 장소여가지고. 나만 해봤나? 나 고등학교 때 처음 정서 두 권 사가지고 한 권 파가지고 그 안에 뭐 숨겨놓으면 그랬는데, 아무튼 성경을 파가지고 그 안에 보약을 넣고 다니는 목사인 거야. 몰핀을. 그게 자기의 성경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늘 보약이든 술이든 취해가지고 항상 마탱이가 가 있는 막장 인생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인간이 갱단에 들어와 있냐? 원래부터 목사라는 건 지식인이잖아요. 그 지식인에다가 갱단에서는 의사 역할을 했었어요. 당연히 당시 서부는 의료 서비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술, 의사, 약 이런 거는 그 언제보다 필요한 곳이 서부인데 공급은 절대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좀 유식하다? 그러면 의사 되기가 쉬워요. 나중에 이제 뭐 후반부에 경이로운 대도시 생드니쯤 되면은 제대로 된 의사가 있어요. 처음에 생드니 가가지고 병원 가면 놀래. 지금까지 본 의사들하고 너무 다른데 제대로 됐네? 막 이러면서. 근데 보통은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들판에서 대표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이발사, 그리고 군의관 출신 무법자, 그리고 식자층, 지식인인 성직자. 애초에 스완슨 목사도 과거에 덫을 치료해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반대로 늑갱단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서모건이 이제 뭐 할까, 무슨 미션부터 할까 하고 싹 보는데 동료 멤버가 와가지고, 야, 스완슨 목사가 또 사라졌다. 저 기차 간다 그랬는데 안 와라고 하니까 우리 아서 어때요? 홍반장이잖아. 에이씨 이러고 또 갑니다. 갔더니 여기부터 대환장 파티가 시작이 돼요. 스완슨 목사 완전 만취해가지고 이제 포커판에 앉아 있는 거야. 아 가자 좀 PC방에 데리러 온 동생처럼 스완슨 목사 가자 그러는데 완전 꽐라돼가지고 막 이러니까 나머지 포커하는 멤버들이 아 멤버가 없으면 게임이 안 되잖요 이러면서 그 고스톱하는 할머니들처럼 아유 임자가 와서 앉아 그래 아서한테 막 꼬셔요. 이때 이제 그 맵에서 미니게임 포커가 열리는데 포커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니게임 포커 할 사람 없어가지고 이 레데리2 들어가서 포커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레데리2 들어가가지고 요거 누르는 거, 이거 칼 손가락 이거 요거 5핑거 필레 요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저예요. 저는 이제 5핑거 필레만 하러 들어가요. 맨날 너무 잘하니까 내가 그걸로 돈 벌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서 포커 할 사람들은 이제 미니게임 포커를 열 수 있어요. 아무튼 포커를 치고 있으면은 스완슨 목사가 사라져. 가보면은 누구한테 쳐맞고 있어. 가가지고 구해주면은 또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가보면은 막 기찻길에 발 껴가지고 막 못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대환장 미션이야 진짜. 근데 그때 저 멀리서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 막 빵빵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서가 야 미친놈아 이러면서 겨우겨우 발을 빼가지고 딱 이렇게 오는데, 이런 구제불능 갱단 멤버가 하나 있다. 마탱이 간 애가 하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미션이에요. 왜 이런 미션이 있는 걸까?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스완슨 목사라는 인물이 스토리를 따라 쭉 가다 보면은 레데리2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몰아낼 때 너 어떻게 선택할 거야? 라는 게 이 게임의 주제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선택의 예시를 보여주는 게 스완슨 목사거든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멋진 인물로 변모를 하려면은 첫 등장은 최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최악입니다를 보여주는 미션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챕터 2에서 본격적으로 제일 많이들 먼저 시작하는 미션이 엉클하고 하는 미션입니다. 발렌타인식 예절이라는 미션인데, 이 말구번더기에서 캠프를 싹 보다 보면은 엉클이라는 인물이 보이죠. 앞에서 설명했죠. 과거에 아비게일을 깽단으로 데려온 할아버지, 맨날 요통 있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웹툰 작가 할 때 허리 디스크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감정이입이 잘 됐었거든요. 아 나는 허리가 아파서 그래 그러면은 그저 허리 아프면 일 못하지 막 그랬는데, 아서모건은 엉클 볼 때마다 맨날 발로 사커킥해. 사커킥하면서 인사하거든요. 인사가 사커킥이야. 볼 때마다 약간 나 엉클한테 그러지 마. 왜냐면 엉클이
레데리 1부터 한 사람들은 미워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레데리 2만 하셔도 나중에 뒤로 가면 미워할 수 없게 되긴 하는데 솔직히 좀 복장 터지는 고문관 느낌은 좀 있지. 갱단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객 포지션인 게 엉클인데 아주 가끔 뭐 건수를 물어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는 거 없이 계속 머물면서 밥 먹는 인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진짜 반더린드 갱단은 복지가 쩝니다. 너무 탕평책이야.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그 스완슨 목사하고 엉클이 갱단에서 가장 아래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탑2가 아니라 바텀 2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생각보다 멤버들이 엉클을 갈구긴 갈구는데 은근히 또 아껴주는 게 좀 있어요. 사람이 착해. 캠프에서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가끔 갱단이 파티를 하면은 벤조 연주를 되게 잘해주고 분위기 메이커라 그러나 가끔씩 눈치가 되게 빨라가지고 무슨 위험한 거나 그런 거 알아채는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엉클이 좀 미워할 수 없는 고문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입만 열면은 자기가 왕년에 끝내줬다. 별명이 원샷 키드였다.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샷 키드 엉클 검색하면 되게 많이들 물어봐요. 엄청 허풍 떤다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레데리 3는 원샷 키드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안 되겠지 설마. 실제로 근데 가끔 전투 상황에서 엉클이 그 허리 아프다는 애가 샷건 들고 막 생각보다 잘 싸우는 거 보게 돼요. 이면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아니었나? 아무튼 엉클한테 아서가 이 사커킥으로 인사를 해요. 일 좀 해라 일 좀. 그러니까 엉클이 그렇지 않아도 나 이 근처에 그 목장 마을 있었죠. 발렌타인. 거기 볼 일이 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챕터 2의 본격적인 첫 스토리는 그 발렌타인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셈인데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저쪽에서 반더린드 갱단 3인조 걸그룹이 뛰어옵니다. 캐런, 필리, 메리베스. 우리도 데려가! 그래서 뛰어와요. 근데 이 세 사람 소개를 하면 이제 거의 영상 끝날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해서 꼭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당시에 갱단의 멤버 중에서 이제 여성 멤버들의 일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일단 갱단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직업 매춘부 출신이거나 불쌍한데 애가 똘똘해 보여가지고 덫이가 거둔 멤버거나 다양한 출신 성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세이디 애들러 같이 나중에 전투 요원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갱단 내에서 집안일 하는 역할이에요. 뭐 요리, 빨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역할이라고 해도 뭐 보초를 서거나 뭐 유사시에 침략을 받으면 총 들고 자기 한 몸을 지킬 정도의 짬바는 다들 차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꼭 3명이 같이 다니는 3인조 걸그룹이 있어요. 그게 캐런, 틸리, 메리베스인데 이 3명을 한 번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캐런은 그 금발에 이제 덩치 좀 있는 약간 맏언니예요. 일단 술고래, 술 엄청 잘 먹어. 나만큼 먹는 것 같아. 그리고 입이 엄청 거칠고 말끝마다 욕이고 약간 펀치력이 좋아서 거친 누나 걸크러쉬 느낌인데 일단 친해지면 되게 속 깊게 챙겨준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츤데레야 츤데레. 성격이 굉장히 좋고 남자를 잘 꼬시는 시원시원한 멤버여가지고 주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은 마을에 가면 타겟을 정하고 그 사람 접근해가지고 꼬셔요. 꼬셔가지고 좀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정보를 빼오거나 요런 게 이제 캐런 역할. 근데 자기하고 너무 성격이 정반대인 메리베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맨날 같이 붙어 다녀요. 그 아시죠? 예, 여고생들 이렇게 항상 복도 가면 앞에 바리케이트 치고 가잖아요. 이렇게 나 급한데 4명이서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면은 막 갈 수가 없잖아. 이 3명이 이렇게 약간 이러고 다니거든요. 캐런이 메리베스 팔짱 끼고 다니는 애들. 그럼 이제 메리베스는 누구냐? 머리 묶고 다니고 되게 이렇게 약간 갸름하게 생겨가지고 갱단의 문과 담당. 부모가 장티푸스로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일찍 고아가 돼요. 근데 떠돌이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도둑질을 하다가 덫이한테 딱 걸린 거예요. 쟤 똘똘해 보이네?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얘는 로맨스 소설 오타쿠. 지금 우리로 치면 약간 BL 덕후 같은 느낌의 애예요. 근데 가장 천사 같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역할? 나중에 우리 아서먹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아서먹은 어깨 처지잖아요. 눈가도 처지고. 그때 메리베스 가까이 가면은 메리베스가 이렇게 앉아봐. 이리 앉아봐 해서. 그러면서 손등에 손 이렇게 올리고 대화해 주거든요. 그때 진짜로 약간 울컥했어 나 좀. 되게 메리베스가 좀 그런 캐릭터예요. 맨날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있으니까 캐런이 와가지고 막 놀려요. 야 얘들아 얘 이상한 거 본다 이러면서 야 뭐 이런 걸 보냐 그러면서 놀리는데 그럴 때마다 캐런은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도 읽어봐. 그러면서 계속 소면넣기를 하거든요. 영업을 해요. 게임 뒤쪽에 가잖아요. 캐런이 잠자는 자리에 가면 뭐 있는지 아세요? 몰래 메리베스가 읽던 거 숨겨놓고 읽고 있다가 아서한테 걸려. 이런 디테일이 다 있습니다. 이걸 다 구현해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걸그룹 막내 틸리. 제일 일머리가 좋고 똑띠한 멤버예요. 그 아까 찰스 얘기했지만 얘도 제일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 막내 역할인데 갱단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문맹이었는데요.
더치한테 글을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책도 읽고 심지어는 더치하고 막 토론도 할 정도가 되거든요.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상당히 깨어있고 부지런한 성실한 캐릭터.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은 자기는 나중에 절대 가난하게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포부가 있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과연 틸리는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아무튼 어렸을 때 엄마랑 둘이 살다가 앤서니 포어맨이라는 네임드 갱단한테 엄마랑 같이 납치가 되거든요. 그 앤서니 포어맨은 실제로 게임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아마 그 갱단에서 지냈던 경험 때문에 그런 건지 틸리가 그 리피터나 카빈 소총 같은 그 총도 잘 다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갱단에서 두목의 형제를 하나 죽이고 도망 나왔는데 그때 더치가 거둔 거예요. 더치는 약간 틸리를 우리 가족의 막내딸이지 그런 느낌으로 예뻐하는 게 있어요. 애가 머리가 좋고 똘똘하니까. 근데 요 캐런, 틸리, 메리베스 이 세 멤버는 다른 멤버들하고 다르게 거의 우리 본부 안에만 있잖아요. 캠프 안에만 있다고. 캐런 정도는 보초까지는 서는데 굳이 어디 나가질 않으니까 집안일만 하니까 엄청 지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렌타인에 아서랑 엉클이랑 간다 그러니까 바로 와가지고 약간 그거지, 군인 외박 나가는 것처럼 우린 데려가요! 그러면서 온 거야. 부대 밖에 가고 싶어요. PC방 데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서가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 마차 뒤에 3명을 태우고 엉클이랑 같이 발렌타인을 갑니다. 근데 이 장면이 진짜 엔딩 다 깨고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너무 그리운 장면이에요. 앞에서 엉클하고 아서가 마차를 몰고 있는데 이 뒤에 타고 있는 3명이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가사도 되게 야하고 음란한 가사에 웃기고 무엇보다 굉장히 흥겹고 이 드넓은 평야와 자연의 이 오솔길로 마차를 모르는데 뒤에서는 이 세 사람이 막 합창하고 이 순간이 다 엔딩 보고 생각하면 진짜 그리워지는 풍경이라 해야 되나? 이 당시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 풍경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앞서가는 어떤 마차가 약간 막 기우뚱기우뚱 하거든요. 그래서 한문철 TV 같이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 말들이 막 도망가. 그러니까 막 아이고 도와주시오 그러는데 뒤에서 이 여자 3명이 도와주세요 와서 도와주러 갑시다. 이때 아서가 말을 찾아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그 유명한 대사가 처음 나옵니다. You are a good man, Arthur. 그 맥락의 대사가 있으니까 You are a good man, Arthur라는 말 자체는 뒤에 나오는데 너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 맥락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당신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지만 작고 진실한 심장이 있다. 이렇게 대사를 말 찾아오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조금씩 테마를 복선처럼 깔아놓는 디테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You are a good man, Arthur는 아마 뒤쪽에 나오고요. 이제 발렌타인 갑니다, 여러분. 이 발렌타인 마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 수많은 미션들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챕터 2도 못 끝냈다. 어떡하냐 이거. 지금 발렌타인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했어. 다음 영상에서 발렌타인 마을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